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육자 TF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금에 시의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채소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올해 차례상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잦은 산업재해가 전남도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돕겠다며 성금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를 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로만 알았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면적 1.7배의 산림을 태우고 7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영남 산불.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고 광주시의회도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시의회는 자발적으로 모금해 성금을 냈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성금 일부가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낸 거였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장 20만 원, 부의장 2명이 각각 15만 원, 사무처장 3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전체 500만 원 성금 가운데 180만 원을 시민혈세로 내놓았으면서도 자발적 성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국가들이 재난이니까 그리고 뜻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 업무 추진비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좋은 의미로 좀. 시의회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 재난사고와 관련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세금을 지출해놓고 자발적 성금으로 홍보한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비슷한 시기 1,136만 원의 산불 성금을 기부한 이웃 전남 도의회의 경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전액 자비로 성금을 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직 여름 기온이 남아있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하루 새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특보가 이렇게 확대되긴 했습니다만 더위는 어제보단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약한 빗줄기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힌 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육자 TF는 아직까지 공식 회의 한 번 열지 못했고 실무 협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취임 3주 만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자치단체 간 불신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육자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육자 TF는 회의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안군이 후보지 공모부터 다시 하자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선결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실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의견 수렴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TF의 정식 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요. 타운홀 미팅에서 김산 무안군수도 공항 통합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었냐며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공항 통합 문제. 대통령실이 나선 이 정부에서도 풀지 못한다면 산안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채소 가격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올해 차례상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한 도매시장.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 앞에서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됩니다. 과일의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은 과일은 판매를 위해 곧바로 옮겨집니다. 올해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인들의 마음도 지난해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시세로 가야 소비자들이 선물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수월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절 제수용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배는 3만 원 초반대의 경락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고 3만 원 후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사과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물량이 풍부해진 샤인머스켓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데다 물량도 풍부해 가격 안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작년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가격의 안정세도 추석까지 이어져 올해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싸고 맛있고 또 이제 돈이 좀 우리는 돈이 좀 적게 들어야 좋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 15만 8천 톤을 추석 전까지 시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도 추진되면서 올해 추석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곡성군 공무원 등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강등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곡성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수년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서장과 공무직 등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확인하고 해임 1명과 강등 2명 등 모두 12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곡성군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20대 대학원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남대학교 교수 1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취업한 뒤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서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사적 심부름 등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잦은 산업재해 문제가 전남도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적은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 사고 위험 속에 현실적인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10여 명의 식사를 담당하지만 이곳에 배치된 조리 실무사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조리부터 청소, 위생 관리까지 넓은 면적을 적은 인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멸로 가다 보니까 급식실의 면적을 다시 개축하거나 신축하기는 힘들잖아요. 조리원 배치 대비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 같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는 전남도의회 교육행정실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유초등학교 기준 식수 인원 80명 이하에서는 1명, 그 이상부터는 140명 또는 170명마다 1명씩 추가 배치되는 전남의 조리실무사. 전남교육청은 대체 전담인력 운영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현장의 노동 강도를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하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또 한 달 하다가 지금 그만두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리 중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전남의 실정은 24년 기준 총 56건의 산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48명, 90%에 해당하는 산재 발생이 급식 현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95건 중 급식 종사자 사고는 1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도 넘어짐과 부딪힘이 가장 많았고 이상 온도 접촉과 배임 등 급식실 특성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보건교육 강화, 또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안전점검 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전문가랄지 이런 조언을 항시 강화하고 있고요.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신안이죠. 신안의 일부 섬들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스토리를 갖고 멋진 섬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신안의 특별한 섬을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해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일몰 무렵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신안 비금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4km가 넘는 모래사장을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한적한 해변을 천천히 거닐며 산책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그 바다를 거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참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조용하고 파도 소리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또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비금도는 1996년 연도교 개통 이후 이웃섬인 도초도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초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섬입니다. 도초도의 랜드마크는 팽나무 십리길입니다. 아름드리 팽나무 700여 그루가 늘어선 숲길은 전국 각지에서 팽나무들을 한 그루씩 모아 조성됐습니다. 팽나무길을 걷다 보면 수국정원이 나오고 세계적인 설치 미술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두 섬은 머지않아 자동차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포도와 비금도 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 중으로 관광객 증가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한눈엄 해수욕장 거기도 있고요. 또 여기 넘어가면 척구지 해수욕장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쁘거든요. 1,004개의 섬 가운데 비금도와 도초도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스토리를 엮어 신안 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 대회 조직위는 장애인 선수단과 관람객 이동 동선, 휠체어 이용 관람객 접근성 등 장애인 대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 수송을 맡게 될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특장버스에 탑승해 휠체어 승하차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7개국 443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22일 공식 연습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전라남도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지난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로 불투명해졌습니다. 항만과 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구상을 포함한 전북도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 여러 측면에서 공항 사업의 결함과 모순을 지적한 판결이어서 뒤집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공항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앞으로 2심에선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해 판결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당위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적극 설득하면서 공동 대응을 전개해 나갈. 하지만 50페이지 가까운 1심 판결문 가운데 허점을 찾는 것부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임을 부각해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전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성과 환경, 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고 조류 충돌 위험이 높아 인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연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그 핵심 논거. 공항을 철새 도래지에 짓겠다면서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빠뜨린 국토부 판단 역시 중요한 패착으로 지목됐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도는 입지 선정이 마무리된 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상된 연간 최대 충돌 횟수는 약 46차례.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배가 넘습니다. 전북도는 이를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합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이고 어떤 조류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초지이니까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도 조류 충돌 위험이 너무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서식지를 옮기는 대책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야생생물보호법 등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어 결국 1심 결론을 뒤집기 위해선 다각적인 근거와 논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강릉의 가뭄 해소를 위해 도암댐 도수관로 물이 오는 주말쯤부터 시험 방류를 거쳐 공급됩니다. 수질검증위원회를 꾸린 강릉시는 방류를 시작한 뒤라도 수질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 대형 배수터널. 남대천 상류에 설치된 배수터널에 작업자들이 오가며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도수관로 물 시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입니다. 20일쯤 시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오봉저수지를 지나 있는 배수 터널을 통해 도암댐 도수관로의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강릉시는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꾸려 도암댐 도수관로 물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의 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생활용수 활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가 추가적으로 벌인 30개 항목의 수질 검사 결과 불소와 망간 등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정수를 통해 제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질검증위원들은 24년 전 수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 안에 내부적인 상황들을 아까 뭐 어떤 식으로 수질검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적 상황을 수중 촬영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게. 강릉시는 수질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방류를 시작한 이후라도 생활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
우리가 받는 물로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중지할 겁니다. 한편 도수관로의 물을 하루 10,000톤 방류하면 그만큼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두 마리의 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소싸움이 동물학대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전용 소싸움 경기장이 있는 청도에서는 불법 도박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민속 경기로 불리는 소싸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콧줄에 연결된 줄에 소가 끌려옵니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청도에서는 주말마다 소싸움 경기가 열립니다. 소 이마에 피가 맺히고 뿔에 눈이 찔리기도 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건 동물 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이나 유흥 등을 위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민속 경기인 소싸움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다치게 하면서 즐기는 소싸움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겁니다. 제도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5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도구는 지난해 소싸움 축제를 열지 않았고 올해도 본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청도구는 대신 민속 경기로서 소싸움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2억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민속 놀이로서 이제 저희 군에서는 또 이제 소싸움 경기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포착한 장면. 한 관람객이 또 다른 관람객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이른바 맞대기, 불법 도박입니다. 관람객들은 우권을 사고 이길 것 같은 소에 돈을 겁니다. 한 번에 최대 10만 원, 하루에 경기가 12경기 열리니까 최대 12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권을 사지 않고 관람객들끼리 돈을 내며 내기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싸움 경기 도중 적발된 불법 도박만 53건입니다. 불법 도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탓에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대 논란에 대해 공사는 동물복지위원회를 꾸려 사육과 훈련 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소싸움이 사행성 사업에 도입된 가운데 동물학대를 비롯한 불법 도박 논란까지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국악오페라 3편의 하이라이트를 오는 19일 공연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국악관현악단은 한국형 오페라의 실험작이었던 이순신과 백제 무령왕의 역사를 담은 무령,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여울물소리의 주요 대목을 연주합니다. 또 무대 완성도를 위해 전남 도립국악단과 광주 시립창극단, 전문 소리꾼들이 특별 협연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자금 3천억 원과 만기 연장 3천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연 1.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 공고 등 광주의 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지도교사, 임원 등 13,000여 명이 참가하고 선수들은 전기 제어와 모바일 앱 개발 등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또 직종별로 1, 2위를 차지한 입상자들은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후보 선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직 여름 더위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제보단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 보시면 밤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하루 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 29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단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약한 빗줄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50mm가량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고흥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약한 비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점차 더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날은 점점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